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1월 23일 오전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몇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 제목은요. 지난해 부동산 허위 매물 10만 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용인시가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강남, 송파 이렇게 있는데 워낙 이제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이제 세금을 덜 내고 싶잖아요. 특히 매도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도자 위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매수인한테 떠안던가 아니면 금액을 다운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허위 매물 때문에 그 매도인 매수인 또 가운데 낀 이제 중개업자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현금이나 신용대출, 이번 12월 16일 대책에서 본 것처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이제는 투명성이 더 강조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깜깜이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뉴스 보겠습니다. 규제 묶인 재건축 재개발 공급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데 올해 10곳 중 4, 5곳이 지금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줬던 게 2014년 가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걸 다 풀어주면서 제일 컸던 게 분양가 상한제 금융 완화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은요 건설회사랑 시행사 이런 분양 대행하는 쪽 위쪽에들만 벌었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푼돈 만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했던 게 제일 상승시켰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 풀어준 것도 되게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걸 잡은 거는 옛날부터 옛날 정부에서 잡았던 거예요. 그때 풀어줬던 것 뿐입니다. 이거를 기사를 내면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해서 그 수익을 남겨서 조합원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그걸 풀어줬던 거는 어떡합니까? 그전 정부가 잘못한 거죠. 이거를 그렇게 따로 비유를 대면서 이번 정부는 조금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 11억대 주택 보유세 447만원 올라. 계속 이런 뉴스 나오네요. 뉴스 들어가서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보유세도 오르겠죠. 근데 그 와중에 어저께 저녁 MBC 뉴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에 비해서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말씀하는 겁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같은 용산구의 30억 아파트는 1년 동안 재산세나 내는 세금이 1억인데 단독주택은 7천만 원밖에 안 나온답니다. 아직도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는 단독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세금 많이 걷는다고 그걸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클릭수를 많이 늘리려고. 당연히 오른 만큼 내야죠. 별 의미도 없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매 6개월 자자 산만리 전국구 줍줍.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 이런 찾아가 청약 연풍이 지금 밀고 있는데요. 제가 올린 어저께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본인이 작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풍선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지금 어떤 청약을 했던지 어떤 건물을 샀던지 그 광풍에 휘몰아 쳐가지고 본인이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올린 그 동영상도 한번 곰곰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본인이 진짜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가치를 보고 사셔야지 분위기에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뚜벅뚜벅 가셔야지 그냥 분위기 따라 가시다 보면요. 그 투자가 우리가 투기라는 것은 원래 약간 빨리 빼고 빨리 이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하다 묶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권 아니고 그냥 수도권 인천이나 경기도권 그리고 광역시에 묻지마 거기 청약 갔다가
그 다른 사람들의 또 사기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곰곰이 한번 그 동영상 한번 읽어봐 주시고 본인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피해 많이 오실 겁니다. 향후 언제 규제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그런 열풍이 계속 지속되면요. 예, 다음 헤드라인 뉴스 보겠습니다. 집가진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 보이스에 50.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여기 그 기자는 부동산 전문 기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 재벌들한테 잘 보이고 싶으세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가격에 비해 단독주택 가격이 비효율적입니다. 뭐, 그 외적인 뭐, 하얏트 호텔, 한번 뉴스에 나왔지만, 그 호텔들도 그 보유세가 그동안 절세로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집값인데? 고가 단독주택? 도대체,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클릭수를 유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글을 올리십시오. 가당치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국토부 시범사업 위스테이 지축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만 뽑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한 두세 가지 괜찮은 그 뉴스거리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뉴스 중에서요. 이 전용 뉴스인데 국토부 시범사업 위스테이 지축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보통 이제 공동으로 보통 자녀분을 키우는 30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서로 어울리면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저희는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쪽으로 되지 않으면 별로 큰 관심을 안 갖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직업병인데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 공동육아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좀 각박한 세상에서 이 공동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주 진짜 아이들한테 크게 어렸을 때 그 자아를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애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진짜 지금 갈수록 저출산이잖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여기 보면, 어떤 이익 간의 소통, 협동조합 방식의 아파트와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나이 40대, 50대 분들은 어렸을 때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일 정도로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워낙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린 그렇게 자라왔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 끼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격도 많이 강하고 요즘은 뭐 학교 폭력부터 해가지고 왕따 되게 심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게 아마 공동체 생활을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좋아서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제 그 키워드 봤던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는 이게 여기 뭐 또 입주하는 데도 이스테이지 쪽으로 입주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더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뭐 임대 아파트나 뭐 청년주택 뭐 이런 공공임대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파트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좋다고 뭐 솔직히 들어간 입구도 틀리고요. 그런 걸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없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뭐 그렇게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이 없는 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살면서 또 부모들도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위안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볼게요. 다음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기, 뉴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이 위에 보시면 5년간 임대료 동결됐고요.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020년, 주거복지로 향하는 세계 도시들.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 방해하는 그 무슨 당, 정말, 진짜 믿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상가보호법도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2년에 4년을 하고 싶어도, 국회는 무조건 방해를 합니다. 걔네, 그쪽에서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대료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임대료가 중요한 건데, 무슨 뭐 최저임금제 올린다고, 뭐 망한다는 등, 뭐 힘든다는 등, 우리 특히 이제 편의점 하시는 분들. 편의점은요, 저는 회사 계약하는 게, 그게 자체가 노예 계약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다 풀어준 거예요. 거리 제한을. 옛날에 풀어주기 전만 해도 웬만한 거기 편의점들 다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요.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좋으면. 이건 뭐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제 집 근처에 어떤 그 옛날에 하셨던 그 편의점 사장님 괜찮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생기니까 팔아버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최저임금제 올린다? 그러면 그 전에 그걸 그렇게 우후죽순 만들었던 그 정부를 비판을 하셔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임대료 상한법 효과 5년간 20억 유로 경제적 부담 절감된다. 상한법. 연간 소득의 46% 월세에 부담했는데 이 비율이 40%였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거 한번 내가 전체를 읽어줄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은 이제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 어디 월세 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계약 갱신 청구권부터 해가지고 4년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 들어갈 때도 그런 것들 많이 보완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전혀 반대를 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모당. 아시겠죠? 누가 어느 당인지. 도로 새누리당이 되겠지만요. 해쳐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잘하는 해쳐모야.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주택은 정말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건데, 이런 것 좀 빨리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못하는 건 뭐 정부가 못한다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서민들이 살아가는 건데, 자기네들은 기득권이다 보니까 전혀 이런 데 신경 쓰지는 않아요. 왜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이거 제가 내용을 이게 했으니까, 키워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빨리 지향적으로 선진국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얘네들을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 정부도 못하는 건 못하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못하는 게 지금 그 모 당이에요. 저는 부동산으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채무조정 맡긴 서민 주택 대출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있는 그 주인이 집을 팔아가지고 상환이 그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와 이제 캠코 여기 신용회복 거기위원회에서 이거에서 이제 그 대출 연화해서 이제 거기도 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뜻은 여기에요. 위에는 내용 읽어본 것보다 이걸 읽어보이는 게 보통은 이제 캠코에서는 매입을 주택인데 주택을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채무 청산하고 임차가 거주할 수 있게 주택을 재확보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게 대출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갈수록 이게 서민들이 이런 좋은 세상이 와야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뉴스, 마지막 뉴스를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가 그 세 군데, 오늘도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워낙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그 제목만 해가지고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읽어보시면은,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헤드라인 뉴스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를 설명하면서, 뭐, 이 기사에 대한 비판도 하겠지만, 이게 좋은 거 있으면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헤드라인 뉴스 좀, 들으신 분한테 좀 유익하게 들렸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